자, 이제부터는 이제 조합을 볼 건데요. 조합의 아이디어, 부분집합,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만드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나눗셈 법칙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내가 1부터 5까지 카드를 가지고, 3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결국은 우리는 서로 다른 5개 중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 뽑아 나열하는 상황이니까 5P3이라고 썼지. 근데 이 부분집합, 우리가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으면은 결국은 집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123이나 132나 다 집합적으로 표현하면은 결국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순서를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지. 결국은. 맞죠? 이 순서를 없애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러면은 결국 이 1, 2, 3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집합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다 같아지니까 결국은 6개가, 즉 1, 2, 3, 3개 나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알 6가지죠? 이 6개가 같은 것으로 취급당해.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이 아니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는 5C3이라고 쓰고 싶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뭐 뽑고 나열, 대상 선택 나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결국은 뽑는 방법은 뽑고 나열에서부터 출발한 거지. 왜? 뽑고 나열이 머리가 편하니까. 근데 이 고배 법칙을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서가 발생돼. 그럼 그 순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눗셈 법칙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이것도 빠르게 보신다면은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게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조합 NCR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NCR의 계산은 NPR을 먼저 계산해서 R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죠? NPR, N부터 내려서 R개 곱한 상태에서 R팩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이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R이 우리는 N팩토리알을 N-R팩토리알로 나누는 게 NPR이니까 그걸 R팩으로 그대로 나누시는 게 바로 NCR하고 같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n개 중 0개 뽑는 경우나 n개 중 n개 뽑는 경우는 다 한 가지로 지정합니다. 맞죠? 예. 이거는 좀 빠르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순열에서는 순열 공식은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조합 공식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하나하나씩 3개를 언급할 건데, 일단 NCR하고 NCN-R하고 같다라는 것은 뭐 일단 공식을 외우는 입장에서는 결국 뒤에 있는 이 두 수의 합이 n이면 돼. 두 수의 합이 이 앞에 거 n이면은 항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C3하고 10C7하고 같다라는 상황은 3과 7의 합이 얼마니까? 10이니까 같은 거지. 맞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우리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괜히 지었네. 10개 중에 청소할 애들, 10명 중에 청소할 애들 3명 뽑는 것은 결국은 10명 중에 집에 갈 애들 7명 뽑는 거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10C7의 계산은 불편하죠. 10C7의 계산은 10부터 내려서 7개. 아이고, 쓰기도 힘들다. 7개 맞나요? 예. 7개 쓰고 7팩으로 나누려면은 이게 계산이 버겁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0C7의 계산은 10C3으로 바꿔서 계산하죠. 그게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니까.
뭐 첫 번째 거는 상황이 어렵지 않아서 그대로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CR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일단 공식의 암기부터 얘기하자면은 지금 앞에 거는 어때요? 예, 같죠? 굳이 쓸까? 그러니까 앞에 것은 같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1. 그러니까 연속한 자연수. 뒤에 것은 뒤에 것 연속한 자연수. 자, 모양은 확인하셨죠? 앞에 거는 같고 뒤에 거는 연속한 자연수.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앞에는 하나 커져요. 그러니까 앞에 것 하나 커진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큰 거 쓰시면 돼요. 자, 모양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죠. 뭐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에서도 나오는 모델인데 이게 7C3하고 7C4랑 더해요. 그럼 이거는 앞에 거는 같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연속한 자연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앞에 거 하나 어떻게 돼요? 커지고요. 뒤에 거는요, 큰 거 쓰시면 돼요. 예, 큰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8C4.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우실 때는 문자 자체가 아닌 모양으로 외우시라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 ACR 더하기 NCR 플러스 1. 그러면은, 앞에 거 어떻게 돼? 앞에 거. 하나 커지죠? 그 다음 뒤에 거는 큰 거 쓰시면 되지. 맞죠? 예. 그럼 이제 편해지잖아, 사실. 예, 되게 편해지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내가 선생님이 상황이라고 그랬어. 뭐, 얘를 외우는 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저 공식이 어떤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공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바로 잡아줄게. 숫자로 할게, 숫자. 알겠죠? 7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7명의 학생을 선생님이 구체화 시킬게. 1번부터 7번까지 학생이 있다라고 하자. 됐습니까? 7명의 학생 중, 청소할 학생, 3명을 선택할게.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뽑기만. 됐죠? 7명의 학생 중 청소할 애들 3명을 선택하는 것은 답은 그냥 7C3이야. 예. 부담스럽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7번이야. 내가 7번이야. 그러면은 7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7번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청소를 안 할 수 있지. 무슨 뜻이냐면은 청소할 학생 3명을 뽑는 입장에서는 7번 학생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 7번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얘기지. 7번 학생을 포함시켜서 청소할 애들 3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그럼 남은 몇 명 중에? 그렇지. 6명 중에 7번 무조건 뽑았으니까 남은 6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그렇지. 2명만 더 뽑으면 될 거고 7번 학생을 포함하지 않고
청소할 3명을 뽑는다라는 얘기는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은 바로 7C3이 되는 거지. 전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했어요? 아니, 이 7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안에는 쫙 그 경우를 다 떠올리거나 써보면은 7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그게 바로 전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자, 상황이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2번 공식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케이스를 잡을 때 항상 특별한 것을 먼저 정하는데 특별한 원소 하나를 기준으로 또는 특별한 원소 몇 개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사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3번은 뭐 2년 전에 빈칸 추론이라든지 평가원에서 맞죠? 그 다음에 그냥 두 문제나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외우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당연히 상황적으로도 기억해야 될 그런 공식이죠. 요 상태로는 좀 외우기가 복잡하신다면은 바꿔드릴게. 요거 있잖아. 요걸 나눠. 요걸 R을 나눠봐. 그러니까 양변에 지금 동그라미 친 걸 나누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n-1c r-1 분의 ncr은 r분의 n. 물론 뒤집어서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앞뒤로 하나씩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r분의 n이다. 뭐 이렇게 모양으로 외우고 있는데요. 반대로 작아지는 것은 n분의 r이다. 그러니까 뭐 외우시는 방법은 여기가 7C3이고 여기가 8C4잖아. 맞죠? 그럼 4분의 8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모양은 외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또는 반대로 8C4분의 7C3은 8분의 4가 되는 거죠. 8분의 4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외울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다뤄드린다면, 자, 그냥 얘는 바로 써버리지 뭐. 1번부터 7번까지. 7번? 굳이 미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7명의 학생 중 청소할 학생 4명을 선택 후 4명 선택 후 그 중 청소반장 1명을 지정하자. 이런 상황이 있겠지. 7명의 학생 중 일단 청소할 애들 4명 뽑고 그 4명 중에 청소반장 1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는 7명 중 청소반장 일단 먼저 지정해. 청소반장 1명 지정 후 정확히 쓸게. 청소반장 아닌 그냥 청소할 애들 3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사실은 위의 상황과 밑의 상황은 같은 상황 아니야?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내가 7명의 학생 중 일단 청소할 애 1명 뽑아. 7명의 학생 중 청소반장 1명 뽑아. 그럼 남은 6명 있잖아. 6명 중에 청소할 애들 3명 뽑으면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청소반장 1명하고
그냥 청소반장 아닌 청소할 애들 3명이 남는 거야. 근데 위에 것도 7명의 학생 중 일단 청소할 애들 4명 뽑고 그 중에 청소반장 1명을 뽑아. 그럼 나머지 3명은 청소반장이 아닌 청소할 애들 3명이잖아. 이해하셔요? 그럼 둘이 상황은 같아. 그걸 그대로 쓴다면 위에 것부터 쓸게요. 7명 중 몇 명? 4명을 먼저 뽑는 거야. 그치? 4명을 먼저 뽑는 거야. 그럼 이 4명 중에 1명은 4명 중에 1명은 청소반장이 되는 거야. 그럼 청소반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4가지잖아. 이해해요? 근데 밑에 일단 7명 중에 7명 중이네. 7명 중 청소반장 1명을 지정해. 그럼 7명 중에 청소반장 1명을 지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7가지. 그리고 청소반장 1명이 지정됐어. 그럼 남은 6명 중에 그냥 청소할 애들 몇 명? 6명 중에 그냥 청소할 애들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같다고. 그럼 이제 이 숫자를 앞에다 쓰면은 4 곱하기 7C4는 7 곱하기 6C3하고 같은 거지. 그럼 여기다가 n 대신 7 집어넣고 r 대신 4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냥 결국 저 공식을 내가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명, 4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증명을 하려면, 상황적으로 증명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n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결국은 뭐 n명, r명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이러한 상황하고 똑같을 거니까 기억하기가 좀, 이걸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라고 믿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됐죠? 아이고야.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오타예요, 오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이제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고배 법칙을 쓰면 이게 오타예요. 사실로 고쳐요. 근데 아무튼 틀렸어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고배 법칙을 쓰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쓰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1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1명 뽑아. 5명 중에 1명 뽑고 그 다음에 남은 4명 중에 1명 뽑아. 그러면은 결국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뭐가 발생하니까, 순서가 발생하니까. 사실 얘는 OP2와 더 같은 거지. 맞죠? OP2와 같은 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상황하고 더 같은 상황이니까, 아무리 조합을 쓰더라도 고배 법칙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은 순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 딱지, 그래서 주의 딱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대상 선택 후 나열, 뭐 이것도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NPR을 안 쓰고 NCR 곱하기 RPEC이라고 쓴 이유는 조합 공식 시작할 때 이게 조합 공식 시작이잖아. 맞죠? 그럼 NPR은 이 RPEC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 그래서 RPEC 곱하기 NCR이랑 똑같다. 또는 NCR 곱하기 RPEC이 NPR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끊어서 가는 게 머리가 편해서 그래. 한 방에 뭔가 나열하려고 할 때는 불편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사고가 여기에 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치, 이게 한 방에 가는 것보다 대상 선택은 일일이 나열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써보고 케이스를 잡던지, 나열이 RPEC일 수도 있고 이제 원순열일 수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수도 있고, 맞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공식들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겠지. 근데 항상 이 밑에 있는 공식보다는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써놓은 거죠. 대상을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나열 또는 짝짓기 이렇게 써놓을까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여류 엄청 중요한 거야. 인여류가 사실은 뭐냐면은 나머지의 분류거든. 나머지의 분류.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와는 조금 별개야. 경우의 수와 별개인데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의 분류는 결국은 정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정수. 그래서 정수의 특징을 잠깐 끊었다가 좀 한번 다시 얘기할 테니까 이참에 정수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히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